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이는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국제 간의 상황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흥부놀부전에 은혜 갚은 까치처럼 다른 나라에 호박씨를 물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지난해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인접국가로 확대된 적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를 통해 강에 흐르는 속도에 따라 수색 범위를 어느 국가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했는데요. 이때 외교부 당국자들은 기자들을 만나 유속이 빨라 자칫 떠내려갈 확률이 높다며 다뉴브강이 흑해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통과하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인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협조를 요청한 국가 중에서도 루마니아 당국이 수색 인력과 경비정을 동원해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나서 주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루마니아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한국과 루마니아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대통령 축하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온 것을 환영하고 최근 원전,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루마니아의 요하니스 대통령 역시 서한에서 한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이 대외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역동적인 대화와 국제 무대에서의 유익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적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 간 영원한 우정이 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국가 정상들이 만나면 이런 입에 발린 말들 많이 합니다. 친하게 지내자, 서로 돕고 살자. 하지만 그 중에 지켜지는 약속이 얼마나 될까요? 서로 지들 입속 챙기느라 바쁜 세상이라 약속은 뒷전이고 자국 주머니에 돈 챙기느라 바쁩니다. 일본이나 베트남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번 사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주선을 통해 국내 업체가 루마니아로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산 키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는 전에 한국 정부의 협조적이었던 루마니아 정부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추정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이웃 국가인 헝가리의 나토 소속 군용기를 동원해 한국으로부터 방호복을 긴급 수송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례적으로 타국의 군용기까지 동원할 만큼 현 사태 방역을 위해 한국에 방호복이 시급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헝가리에 배치된 나토 소속 C-17 수송기가 도착한 후 몇 시간 안 돼 다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루마니아로 방호복 수송을 위해 나토 수송기가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토가 아니라 헝가리가 수송을 지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나토의 협조하에 해당 기구 소속 수송기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기가 군 공항이 아닌 민간 공항을 이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군 소식통은 루마니아에 수송기가 없어서 이웃 국가인 헝가리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송기는 한국산 방호복을 가득 싣고 루마니아로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뒤에는 같은 비행기가 2차로 방호복과 진단키트를 수송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루마니아를
러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국가 2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나토는 회원국의 요청을 받으면 보유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별도로 항공기를 보낼 여건이 되지 않자 나토의 수송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가 수송기를 통해 싣고 간 물품은 국내 업체의 방호복 10만 벌과 진단키트 2,000개입니다. 2,000개의 진단키트로 20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틀 만에 수송기를 재차보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에 비해 이번 사태 환자 수는 적으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시급히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루마니아는 강력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번 사태로 인해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방역 제품을 전해받은 루마니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루마니아가 나토기를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수송한 것과 관련해서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의 페이스북에 루마니아 국민들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루마니아의 진단키트와 방호복 구입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진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한국이여,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을 응원하고 적어도 한국인 저자 10명의 책을 읽을 것을 약속합니다.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지원이다.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루마니아인들은 대한민국의 고귀한 지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경제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특별하고 멋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내 마음속에 있고 영원히 친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펄럭이는 태극기 사진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루마니아의 요청으로 진단키트와 방호복 구입을 주선하고 나토 수송기 이착륙과 물품 수송에 협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를 때 누가 생수를 건네주면 정말 고맙잖아요. 지금 루마니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큰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협력해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신속히 수송한 것은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용 수송기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 점이 좋은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루마니아는 이처럼 한국산 키트를 받았지만 아직 한국산 키트가 없는 나라들의 국가 정상들은 애가 타는데요. 불가리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축하 서신을 교환한 지 일주일 만에 통화해서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리소프 총리는 한국이 방역 체계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근 불가리아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빠른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측은 불가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두 나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보리소프 총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과학, 임상 데이터와 치료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며 불가리아보다 이번 사태에 앞서 겪은 한국이 희망적 방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총리 스스로가 직접 국회에 나가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전화통에는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중국 정상과의 통화를 가진 뒤 5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6일 터키, 13일 프랑스, 20일 스웨덴, 24일 스페인, 사우디, 미국, 26일 캐나다, 27일 리투아니아, 30일 에티오피아 정상과의 통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 정상들의 전화만 받아도 정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확산을 이유로 한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 거부 조처를 취했습니다.
중국, 미국 전역과 영국 등 유럽 거의 전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이들 국가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를 레벨 3로 끌어올렸습니다. 레벨 3는 일본인 방문 취소 권고에 해당합니다. 아니 잠깐, 근데 이게요, 지금 이게 일본 자국 환자가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 옮기지 않게 하려고 취한 조치 아닐까요? 일본 검사도 제대로 못해서 밝혀지지 않은 잠재적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러던데.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다른 나라 생각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입국 금지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번 사태 핑계김에 공장 가동 멈추겠다는 일본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본 기업이 기대했던 자국 내수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도쿄올림픽 개최 시 예상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최대 3조 2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내일은 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수능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한파를 녹일 만큼 뜨겁게 응원하는 후배들의 모습과 고사장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 시간이 촉박해 경찰차를 타고 급하게 고사장에 도착하는 수험생들의 모습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심지어 수험생들이 듣기평가를 할 때는 비행기도 이착륙을 하지 않을 만큼 한국에서 수능은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능은 그 자체로 한국의 교육열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수능을 보도하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곤 하죠. 실제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시스템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며 한국식 교육에 대한 예찬론을 펼쳤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와 타운홀 미팅, 학교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과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나라죠. 한국인들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진지합니다. 수학과 과학에 매진하고 외국어를 습득해서 그들 스스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극찬해서일까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식 교육을 받아들인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변화는 미국에서도 교육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할렘에서 이뤄져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도 한국 교육, 미국 학교의 모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을 만큼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 교육계, 특히 할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식 교육 모델이 미국 학교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 쏨디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각종 범죄와 마약의 온상으로 악명이 높은 뉴욕의 할렘.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불리는 뉴욕의 그림자로 빈민가 혹은 흑인 빈민가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동네로 여겨지고 있죠. 이런 이유로 할렘에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불행이 이곳에 사는 아이들한테까지도 퍼져 전 세계 청소년 범죄율 1위, 미국 내 학업 성취도 및 교육 수준 최하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미국 사회에서도 할렘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이라 여겼고 이곳에 사는 아이들 역시 학업과 진로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여전히 거리에서 마약 사범들과 폭력 사태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뉴욕 할렘이지만 이곳에 한국식 교육이 상륙하면서 큰 변화와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할렘가의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통의 미국식 교육이 아닌 한국식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각을 1분도 봐주지 않고 교복 단속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통의 미국 학교들은 3시 정도의 학교가 끝나는 것과 다르게 이 학교에서는 한국의 학교 시간표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방과 후 활동까지 학교에서 전교생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요. 이곳은 장소만 미국일 뿐 사실상 한국의 학교와 유사한 모양새를 갖췄죠.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는 정부 예산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차터스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차터스쿨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차터스쿨이란 각종 규제와 행정에 매여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기 힘든 공립학교와 우수한 교육을 대가로 비싼 등록금을 요하는 사립학교의 대안으로 생긴 시스템이죠. 즉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공립학교처럼 정부나 주에서 예산을 받지만 학교의 교과과정과 예산 운영 등은 사립학교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한 개념이죠. 현재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과 같은 12학년까지의 과정이 있고 데모크라시 프랩 네트워크 안에 22개의 초중고등학교 캠퍼스가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뉴올리언스, 라스베가스 등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인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인 거죠. 이 학교의 창립자인 세스 앤드루 교장은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며 한국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등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이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는 현재 한국이 교육을 통해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와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 돌아와 할렘에 있는 필요한 학교 설립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한국의 문화와 교육이 최고의 투자라는 한국의 가치관을 학생들이 직접 몸소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이 잘 따라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을 당시 학생들은 기본적인 예절 교육도 받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대학교 진학이라는 것을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나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곳곳에 자리 잡은 한국식 교육은 학생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이 학교에서는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미국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스페인어나 불어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서는 미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인 한국어를 가르치며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어떤 것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또한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과정에서도 한국의 교육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야간 자율학습처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한국 전통음악, 탈춤, 부채춤, 태권도, K-팝 댄스 등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깃든 한국의 가치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존경의 가치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들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편견과 맞서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마약과 폭력 문제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 결과 미국에서 교육 수준 최하위라고 불리던 할렘에서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부촌학교를 누르는 소위 기적을 이뤄냈죠.
한국식 교육 방식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 학생들은 뉴욕시가 개최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뉴욕 8학군 같은 학교보다 훨씬 높은 학업 성취도를 기록했고 실제 성적도 다른 학교들을 압도하며 최우등 성적까지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브라운 등 유수의 명문 대학들의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죠.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들 중 처음으로 대학에 가게 돼 가문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할렘 중심에서 펼쳐지자 미국 유명 언론에서는 이를 치하하며 한국식 교육을 극찬했는데요.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학생 제리드 바스케즈는 인터뷰를 통해 뉴욕에서 우리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없을 거다. 우리는 밤새면서 공부하는 날도 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전해 한국식 교육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는 학부모들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부모님과 선생님 등 우더른을 존경하는 한국의 가치관에 공감했고 이를 통해 사회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또한 자식들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할렘과 같은 사회 경제적 약자가 모인 지역사회에서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일으키는 역할에 충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지역사회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죠. 범죄와 마약의 소굴로 취급받던 어두운 이미지의 할렘에서 데모크라시 프랩 학교 학생들은 한국거리 페스티벌을 열며 활기찬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갱스터 문화가 판쳤던 할렘에서 이제는 한국 문화들이 그 자리를 꿰차며 할렘 거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할렘 주민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좋은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한 할렘의 주민은 과거 할렘에서는 쉽게 떠올리기 힘든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라며 변화하고 있는 할렘 거리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교육은 또 다른 한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할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한국의 가치관을 본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까지 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영향력이 악명 높던 할렘까지 바꾸며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 정도라니 모두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가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